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교산 신도시 3호선 연장 확정,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3호선 연장은 교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거의 확정돼가는 분위기였다가 잠실로 직결되는 경전철로 변경한다는 소식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결국 3호선 연장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지만 과연 3호선이 경전철에 비해서 무조건 좋은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호선 연장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교산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 초기에 국토교통부는 교산 신도시의 교통 개선 대책으로 3호선 연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지하 경전철로 변경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남 가밀지구의 입주 예정자를 중심으로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3호선 연장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3호선이 연장되나 송파까지 경전철이 연장되나 분명한 장단점이 있지만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자주 바뀌는 것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어떤 안이 채택되든 어쨌든 뭐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결과가 있을 텐데 시작도 못하고 계속 지연만 되기 때문이죠. 애초에 3호선 연장 계획이 잠실로 바로 이어지는 경전철로 변경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3호선 연장선이 사업성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총 3가지의 교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잠실까지 연결되는 트램이나 경전철에 비해서 3호선 연장 사업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폭이 커진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사업을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여기서 BC값은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B는 베너핏, 그러니까 이익, 수익을 뜻하고요. C는 코스트,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즉, 해당 사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실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를 뜻하는 것인데 코스트가 분모가 되니까 들어간 비용 대비 이익이 크면 BC값은 1을 넘고 BC값이 1을 넘는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전평가에서 3호선 연장은 BC값이 0.58이 나왔으니까 사업성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실로 바로 연결되는 트램이나 경전철로 사업이 진행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하남 가밀지구입니다. 현재 가밀지구는 3호선 연장 노선 외에는 서울로 연결되는 마땅한 전철 노선이 없는 실정인데 이 3호선 연장마저 없었던 일로 하고 전혀 다른 경로로 다른 노선으로 변경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밀지구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던 3호선 연장선이 왜 다시 채택된 것일까요? 다시 3호선 연장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가밀지구에 마땅한 교통대책이 없다는 것과 당시 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분석할 때 활용했던 자료가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결정된 3호선 연장선, 과연 언제쯤 개통될까요? 3호선 연장선은 기존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해서 하남 가밀지구와 교산 신도시를 거쳐서 5호선 덕풍역까지 연결됩니다. 하나의 차량에 10칸이 연결된 일반 지하철이고요. 실제 운행되면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간격으로 그리고 평소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1년 초에 예타 신청이 들어가고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인데 실제 언제 개통이 될지는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연장은 100% 개발 부담금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니까 원래 예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으면 일반 예타 말고 공공기관 예타라는 것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선 연장선은 총 예산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으니까 일반 예타는 피했지만 공공기관 예타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3호선은 언제 개통될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특정 노선의 사업 진행 속도를 예측할 때 늘 보여드리고 있는 표인데요. 제 책에 실려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3호선 연장선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개통이 가능할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략 평균적인 기간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예타 기간은 사업마다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2에서 3년에도 끝나지만 10년 넘게 걸린 사업도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호선 연장선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산 신도시 입주 시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호선 연장선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3호선이 가지는 실제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연장선이 다른 대안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10량짜리 일반 전철 한 대에는 약 2,000명의 사람이 한 번에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학원과의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시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3호선 연장선은 배차 간격이 깁니다. 계획상으로는 출퇴근 시간에도 10분당 한 대씩 배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노선의 가치를 낮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잠실이나 강남을 우회해서 접근해야 하는 점도 아쉽습니다. 특히 강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대역에서 환승해야 되는데 교대역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환승역이죠. 아마도 3호선을 이용하면 실제 거리에 비해서 강남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생각 이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3호선 연장선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다른 대안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선택일까요? 3호선 연장선과 경전철의 기본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호선 연장선과 경전철의 전반적인 속도와 수송 인원은 비슷합니다. 다만 3호선 연장선이 속도에서는 약간 우위에 있고 반대로 경전철은 하루 수송 인원에서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노선의 효율까지 고려하면 강남까지 가는 방법이 오로지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방법밖에 없는 3호선보다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경전철이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3호선은 향후의 필요에 따라서 투입하는 차량 수를 늘려서 배차 간격을 좁혀서 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경전철은 이미 계획된 배차 간격도 2에서 3분 간격이고 경전철은 기술적으로 차량의 크기를 늘릴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산 신도시 교통대책 두 가지 안은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3호선의 파급 효과는 앞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3호선이 확정된 만큼 가급적이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